오늘 해주실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반복되는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알고서 그 사람들을 대하면 좋을지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반복되는 슬픔을 경험하는 사람을 대할 때 때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소개할 책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신영철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 이제 폭력을 정의하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폭력이란 어떤 사람, 사건의 진실에 최대한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모든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한 번에 좀 습득하기 어려운 문장이기도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에 대한, 자기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내가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나, 지겹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잘 듣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섬세하게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데, 그럼 나중에는 되게 귀찮아하거나 너만 슬픔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엔 그러면 이게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들이 있는데요. 마음 가면이라는 책을 쓰신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은 타인의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자신을 비우고 머무는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방법을 좀 택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지겹고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악 물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너무 몰입해서 듣다 보면 이제 지겨움이 더 먼저 올라오니까 이제 그걸 좀 빼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입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곁에 있어주는 거를 더 주안점으로 삼고 이제 에너지를 써서 들어주는 거,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사실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더 수월하게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면 교회에 성도가 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좀 시간대별로 주기적으로 좀 나눠서, 뭐 이걸 기계적으로 끊어서 자 오늘은 나고 다음 주에는 네가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자연스럽게 그 무게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건강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힘듦을 같이 한다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면서 좀 같이 나누면은 서로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챕터도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슬픔이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자신의 아내와 사별을 하고 나서 자기의 슬픔 경험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슬픔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그것은 지도가 아닌 역사서를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임의로 어느 지점에서 그 역사 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영원히 멈출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장도
좀 문학적으로 표현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나누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슬픔은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슬픔을 겪는 그런 과정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 기간조차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양을 잘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 그 모양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의 전형적인 예시가 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마주할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눈물을 흘릴 때 보통은 우리가 눈물 흘리자마자 한 1초 지나면 바로 휴지 꺼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 사람을 배려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근데 보통은 이 눈물은 빨리 닦여야 되는 거, 눈물은 흘리면 안 되는 거, 이런 생각이 좀 깔려있기 때문에, 눈물은 좀 수치스러운 거, 이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휴지를 건네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눈물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냥 흐르는 대로 흘리고 싶은 그런 눈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거에 대한 판단 없이 늘 이제 휴지를 갖다 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다분히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한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눈물을 흘릴 때는 그냥 휴지를 건네주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슬픔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이게 닦여져야 되는 눈물인지 흘리고 싶은 눈물인지 그것들을 잘 섬세하게 좀 고려를 하면서 들어줄 필요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반복되는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이러한 문장입니다. 반복되는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제가 책을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그 박안서 작가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자신의 아들을 먼저 잃어버리고 자기의 일기장에 자신의 내면의 기록들을 담대하게 서술한 그런 책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일이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걸 어찌 견디랴.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큼 큰 사고를 마주한 사람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실이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그냥 상실, 그 정도에 지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내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그 간극을 느끼는 거죠. 이 간극이 고립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큰 사고를 맞닥뜨릴 일이 별로 없지만서도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 가끔씩 번아웃이 찾아오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이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이별했을 때도 되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곤 하잖아요. 이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슬픔, 이 슬픔을 마주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 마음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다가 그 자살 관련된 논문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목을 하나 좀 소개해보고 싶어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감안하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금씩 찾아오는 사무치는 슬픔이 나를 집어삼킬 때가 있는데, 이럴 땐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내려간 그 대목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스스로가
그 친구에게 그런 공간이 되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공간을 알고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 서치를 해서 그 마음껏 언제 어디서든 그걸 쏟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찾아보기가 어렵더라면 그런 공간을 스스로 좀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어른들은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식된 입장에서는 SNS 채널을 통해서 그런 작은 공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먼저 개설을 해주고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드림으로써 그 공간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방법도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심 덕분에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면 좀 더 밝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있음은 결국 외로움의 해답이 될 수 있으니까요.